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 바로 반려동물이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인생의 동반자인데요. 여기 반려동물과 추억의 순간을 기록한 청년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눈 속에 담아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신만만한 걸음걸이, 풍부한 감정을 담아내는 시선 처리,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포즈까지. 사진 스튜디오 촬영 현장에 분위기 메이커가 떴습니다. 화려한 모델은 가라. 오늘의 주인공은 나만의 개성을 살린 강아지 모델인데요. 존재감 없던 조연에서 대체 불가 주인공으로 발탁되다. 반려동물들의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카메라 너머의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 애니멀 포토그래퍼의 가슴 따뜻한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나만의 특색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멀 포토그래퍼 홍승현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땡큐 스튜디오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멀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이나 전공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동물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저는 원래 동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애니멀 스튜디오를 경영한 것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에는 관심이 있지만 동물에 대한 지식과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일을 같이 배우며 마음을 반려동물한테 열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창업 확장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첫 번째 팁은 나만의 컨셉을 잡아라입니다. 6년 전 우연히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저의 반려견 탱크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이뻐서 충동적으로 입양한 탱크는 이제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탱크는 저의 삶과 꿈 그리고 직업까지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저는 원래 패션 포토그래퍼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열심히 하는 패션 포토그래퍼들을 보면서 저는 저들보다 패션에 대해 욕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어떻게 하든 저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관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항상 스튜디오로 같이 출근하던 게 탱크였습니다. 탱크는 어린 강아지여서 하루하루 얼굴이 변하고 털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항상 촬영을 해주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 다른 강아지를 가진 주인들도 이렇게 아이의 모습을 남기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국내 반려동물 스튜디오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가족 사진, 돌 사진, 거기에 그냥 서브로 반려동물 사진만 있었을 뿐 반려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튜디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멀 스튜디오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애니멀 스튜디오 사업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사였습니다. 패션 스튜디오 할 때 있었던 지하 어둡고 답답한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에게 좀 더 집 같고 체감 있는 스튜디오를 보여주고 싶어 지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과 긴장감 속에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한 번도 촬영을 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첫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많은 돈을 주고 촬영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매우 생소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한강 그리고 동물병원으로 몇 달 동안 전단지를 돌리러 다녔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어서 그냥 인물 사진을 같이 찍을까도 하다가 동물 사진으로 시작한 스튜디오인 만큼 동물만 찍겠다는 저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찍었던 분들의 소문이 계속 나면서 스튜디오의 손님들은 많아지고 이름을 점차 알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팁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라입니다. 저는 애니멀 스튜디오가 자리를 잡았을 때쯤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바자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스튜디오인 저는 바자회에서 팔 것이 없어서 저희가 찍은 동물 사진으로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노트를 만들어 바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그저 귀엽다는 반응뿐 아무도 구매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브랜딩을 하지 않은 제품은 그저 스튜디오에서 만든 기념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 스튜디오를 브랜딩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해외에서 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프랑스 파리였는데 그 파리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집샵이 있었습니다. 평소 동경해왔던 편집샵이라 저는 무작정 저의 제품을 갖고 그 샵으로 가게 됩니다. 샵에 들어가니 누구한테 제품을 줘야 하는지,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 무작정 카운터에 줄을 서서 제 차례 때 점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너무 당황한 얼굴로 넌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온 애니멀 포토그래퍼인데 내 물건을 봐줬으면 한다라고 물건을 전해줬습니다. 점원은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냥 저희 제품을 받고 뒤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전해줬다는 추억으로 만족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튜디오로 그 편집샵에서 입점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곳은 세계 3대 편집샵이었는데 굿즈 제품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입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도 사업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에 없던 관심이 쏟아지며 주목을 받았을 때 저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우르는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세 번째 팁은 재미있게 마케팅 하라입니다. 저는 많은 반려동물을 찍다 보니 모델견이 딱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진은 순간 포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어떤 반려동물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굿즈 모델 선발대회 콘테스트를 열게 됩니다. 5마리를 선발하는 콘테스트에 놀랍게도 2,000마리가 넘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 이때 모든 반려인들은 똑같이 자기네 반려동물이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출근하는 저희 직원들의 강아지 이야기를 담은 도기 다이어리를 블로그에 연재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 강아지들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저희 강아지들한테는 팬층이 또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이 강아지들 일러스트를 캐릭터화해서 캐릭터 제품을 만들고 이 캐릭터 제품을 다시 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멀 전문 스튜디오와 라이프스타일 샵이 자리를 잡아가니 많은 곳에서 콜라보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동물원, 화장품, 카메라, 카드, 패션 할 것 없이 여러 방면에서 콜라보 제의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애착이 가고 좋아하는 프로젝트는 개개냥냥이란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스튜디오에 오는 강아지들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고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데 그에 반해 유기견들은 같이 강아지로 태어났지만 길거리에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생각을 해낸 아이디어입니다. 개개냥냥 뜻은 말 그대로 강아지가 강아지를 돕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도와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아이돌 인피니트 2명의 강아지와 고양이로 그 아이들을 촬영하여 굿즈를 제작해서 그 강아지가 강아지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멤버의 고양이가 고양이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강아지 고양이의 모습이 담긴 굿즈는 8시간 만에 1,000만 원 이상 판매를 하며 이 금액을 전부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아지가 강아지를, 고양이가 고양이를 돕는 이런 재밌는 발상 자체가 저의 3번째 팁입니다. 남들과 저와 다른 점은 단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땡큐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나도 반려동물 스튜디오를 생각을 했었다. 나도 반려동물 스튜디오를 하려고 했었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작한 건 저이고 제가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하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실행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나만의 특색을 살리는 방법. 특별한 콘셉트를 찾아라.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라. 재미있게 마케팅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실행을 해야죠. 창업을 네. 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예,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작진에게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예, 스튜디오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강아지 사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떤 강아지가 있습니까? 저희는 직원들이 네.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반려동물 스튜디오인데 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데리고 와서 네. 뛰어놀기도 하고. 그죠. 같이 출퇴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직급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들어온 입사한 순서부터 해가지고 예, 저희 강아지 탱크가 이사입니다. 이사. 네네. 아무래도 대표님의 직급이 있으니까 이사로 네네. 칭했고 또 예. 그리고 그 밑에 페퍼라는 실장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 페퍼가 실장입니다. 누구의 강아지인가요? 어떤 실장님의 강아지니까 네. 실장인가요? 저희 실장의 강아지. 바로 네. 직급을 따라가네요. 네, 예. 직급에 따라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예. 네네네. 사원도 있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원래 철수라는 아이가 저희 사원이었는데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전 네. 병수입니다. 네. 술한 아이가 올라왔군요. 네, 철수가 올라가고. 네네네. 저희 지금은 서울이라는 아이가. 서울이요? 네, 저희 막내 강아지. 고향이 서울인가 봐요. 그렇게 전. 고향이 부산이어서 강아지 이름은 서울로. 아, 고향은 네. 부산인데 네. 더 특이합니다, 그죠? 네. 예, 이런 막 이게 자유분방한 동물들을 촬영하는 대표님이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강아지들은 반응하는 게 또 따로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강아지들이 스튜디오에 오면 예. 20분 동안 스튜디오에 풀어놓고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아, 강아지가 네.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강아지는 간식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먹을 거에. 네. 예, 그리고 간식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면은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평소에 듣지 않았던 주파수의 소리를 들으면 강아지들이 반응을 합니다. 주파수요? 그러니까 마치 돌고래 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음악을 높은 틀어놓는 소리. 거예요? 아니, 그럼 저희 직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의 소리. 네, 사람의 소리인데 평소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소리. 예를 들어서 이제 막연해서 한번 대표님이 한번 막 이런 식으로 어우야. 높은 그런 소리에 네, 그런 반려동물은 소리를- 반응합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소리에 강아지들은 반응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구조가 사실은 그 베이비 스튜디오와 약간 일치하는 점도 있어요. 100일 사진 찍을 때 네. 아이들 뭐 간식을 준다든가. 네, 베이비 엄마. 사진과 예.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네네네. 그거를 보고 착안을 것들도- 하셨어요? 네, 착안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뭐 반려동물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네, 그런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다 보니까 네. 이제 주인분들이 반려동물과 와서 함께 촬영하는 네. 그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동물을 이용한 패션 잡지들 촬영이 또 있습니다. 그런 잡지에 또 연재할 네. 수 있게끔. 네. 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게 업체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업체들 촬영 문의가 오면 저희가 이제 모델들 선발하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촬영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요. 아까 뭐야 반려동물 뭐 어떤 모델 선발 대회를 네. 개최를 하셨는데 네네네. 2,000명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2,000마리가. 예, 2,000마리. 네. 미안. 아니 뭐 어쨌든 2,000마리가 오면 주인도 2,000명 오는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뭐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인당 한 명씩 한 마리씩은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SNS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SNS. 네. 야, 그거는 SNS 마케팅을 활용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SNS에 이제 보이면은 사람들도 점점 그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네. 이거를 퍼가게끔 하면은 네. 사람들이 점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퍼가게끔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많은 또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뭐 구독도 많이 해야 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올렸는데 정말 무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를 모델로 참여를 시키려면은 리포스트를 해야 됩니다. 리포스트요. 네, 리포스트가 네네. 네, 그걸 공유를 해야지. 공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0마리 넘게 공유를 했었으니까 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콘테스트 하나로 저희 제품을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이디어네요.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아이돌 그 연예인 네. 인피니티 네네. 예와 반려견과 또 콜라보를 또 하셨는데 사실 그 브랜드 업체와도 많은 콜라보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콜라보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 스튜디오다 보니까 카메라와 콜라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패션 브랜드,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원과의 협업이 또 있었습니다. 동물원. 네. 네. 사실 이게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업체와 첫 물꼬를 트는 일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이후에 또 협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브랜드 업체와의 콜라보 작업을 할 때 이런 점은 꼭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사항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콜라보를 하는 데들은 네. 다 큰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법적을 관리하거나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네.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교묘하게 쓰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계약서를 계약- 약간 헷갈리게. 헷갈리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못 알아보고 네. 전문가들이 꼭 봐야지만 아는 어. 계약 기간이나 그런 거에서도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콜라보를 하실 때는 계약서를 꼭 전문가들하고 이제 좀 상의를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라. 네.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떻게 연예인들 인피니티 반려견과 뭐 또 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대성공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 어떤 노하우가 어떤 인맥은 어떻게 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과도 콜라보를 진행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려동물 때문에 친해진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들은 저희 자기네 반려동물을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러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그거에 따라 유기견들의 관심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예인의 초상권이 아닌 이 강아지의 사진으로 해서 이 유기견을 도와준다고 하면 네.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그거를 좋은 일이니까. 네, 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네. 했던 부분인 그들이 것 같습니다. 고객으로 왔군요. 네, 네. 네. 대표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집샵에서 이제 의뢰가 네. 들어왔잖아요. 네, 네. 예, 뭐 그것도 뭐 대표님 굉장히 반가웠고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어.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반가워했는지. 반려동물을 네. 키우는 사람으로 대상을 사업을 했을 때는 네. 이게 훨씬 더 폭이 좁잖아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동물 브랜드라는 인식보다는 네. 라이프스타일 제품이라는 인식을 좀 주고 싶어서 음. 당장은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만 네. 동물 병원이나 이런 데는 입점하지 않고 저희 거는 디자인 제품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 예. 네, 라이프스타일 그런 편집샵 애들만 입점을 한 겁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혹시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촬영하실 때 조금 안전사고나 좀 통제가 안 되실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 반려동물 한 마리당 4명의 스텝이 붙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양쪽에서 잡아주는 인원이 있고 촬영하는 스텝이 있고 뒤에서 아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간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강아지가 카메라를 볼 수 있게 하는 4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인력이 좀 많이 붙는데 그만큼 촬영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예. 강아지들은 조금에서 작은 데서 떨어져도 바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가장 유일해서 촬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애니멀 포토 스튜디오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애니멀 포토 스튜디오는 네. 탱크입니다. 탱크요. 네, 저의 반려동물, 저랑 같이 사는 이사님. 가족, 네, 탱크입니다. 네. 탱크를 입양함으로써 그러니까 저의 꿈이나 삶이나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멀 스튜디오가 곧 탱크이고 예, 예. 애니멀 스튜디오가 저의 직업과 꿈과 모든 삶을 바꾼 것처럼 네, 이꼬르 탱크입니다. 네. 자, 네.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 동물을 더 찍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 동물들을 좀 더 찍고 싶어가지고 그냥 네. 뭐 강아지, 고양이가 아닌. 네, 저는 애니멀 포토그래퍼다 보니까 예. 저의 꿈은 나중에 세계적으로 동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이 아이들을 다 카메라에 담고 싶은 게 저의 아. 꿈입니다. 고래도 한번 찍어보고, 네. 우럭도 찍고, 광어도 찍고, 그죠. 놀래미도 한번 찍어보고 이런 네. 요런 런웨이가 있으시네요. 네. 예. 예. 자, 전 세계의 다양한 동물이 대표님의 카메라에 담아내는 모습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그래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포토그래프의 눈앞은 시커먼 암흑과도 같죠. 지금 혹시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찰나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스튜디오를 하면서 왜 이걸 했었고 왜 이걸 했었는지를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회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 못하는 사람이 다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고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두 명이 되어서 꼭 창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생각을 실행할 시간, 목표를 향해 나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